연쇄방화 사건에 노조 지도부의 개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극단적인 투쟁으로 노동계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 울산의 공공도서관은 도서 관수와 도서 구입 등에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이른바 바바리맨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인증하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오전에는 구름 낀 뒤 오후부터 구름이 걷히고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6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울산 지역은 내일도 구름이 다소 낀 뒤 15도에서 25도의 기온 분포로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울산 기상대는 당분간 비 소식은 없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플런트 업체 복면 폭행 사건에 이어 화물차 연쇄방화 사건도 노동계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투쟁 방식이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이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24일 울산과 경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물 차량 연쇄 방화 사건. 새벽 1시 11분부터 2시간여 동안 울산과 경주 등 10곳에 주차된 화물연대 B조합원 화물 차량 20대가 불에 타 12억 5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동참하지 않는 B조합원 차량의 무차별적인 테러를 저지른 겁니다. 경찰은 직접 차를 타고 다니며 불을 지른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울산 울주지회장 등 노조 간부 8명을 구속했습니다. 화물연대의 조직적인 범행인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은 화물연대와 방화 범행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7일 남구의 한 플랜트 업체에서 벌어진 복면 폭행 사건도 노조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한국노총과 국민노총 플랜트 노조 출범으로 독보적인 지위를 누려온 민주노총 플랜트 노조의 조합원이 줄어들고 일감까지 감소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폭력을 지시하고 도피시킨 지부장 등 4명이 구속되고 노조 간부 등 13명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지부장이 신처에 직접 찾아가서 피의자들과 같이 펜션에 가서 둘러보는 등 범인 도피 과정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두 건 모두 노조의 세를 불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동안의 합법적인 투쟁 방식과 달리 과격하고 극단적으로 투쟁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투쟁 방식을 보는 노동계와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안타깝다 말이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까지는 할 이유가 없죠, 전혀. 불리한 입지를 차지해서 부당하게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노조 지도부까지 가담해 테러에 가까운 범죄를 저지르면서 노동계 스스로가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여성들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히는 등 이른바 바바리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와 대처법을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사우나 건물 1층 복도. 40대 남성이 승강기 앞에 선 두 여성에게로 다가옵니다. 허리띠를 푸는가 싶더니 여성들이 승강기에 탑승하자 바지를 내리고 여성들 앞에 섭니다. 여성들이 승강기 문을 닫으려 하자 승강기 문을 열고선 자신의 몸 앞과 뒤를 번갈아 보여줍니다. 남성은 자신을 밀치는 여성들과 몸싸움까지 벌이다 순식간에 달아나 버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었어요. 범인은 부산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는 41살 이모 씨. 길에서 마주친 여성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성인물을 보거나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울산에서 올 들어서만 21건의 공연 음란죄가 적발되는 등 야외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바바리맨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바바리맨은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들로 술에 취하거나 음란물을 본 뒤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위험한 곳이 사실 학교, 등하교 시간이 이제 많이 학생들이 노출이 되는데요. 부모님이라든지 자율적인 지역의 어떤 안전망이 좀 갖추어져서 전문가들은 바바리맨 가운데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가 많다며 맞닥뜨릴 경우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을 불러 위기를 모면한 뒤 경찰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한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고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라는 말이 있듯이 도서관은 지식발전소입니다. 독서의 해, 독서의 달을 맞아 UBC는 공공도서관의 현주소와 개선점을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울산 지역 도서관의 실태를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평균 3천여 명이 찾고 있는 울산의 한 공공도서관. 이용객 3명 중 2명은 책을 읽기 위해 도서관에 옵니다. 24만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지만 이용객들은 원하는 책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도서관 수도 부족한데 그 도서관 내용이 너무 작아서 신간 서적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도시 규모에 비해 도서관이 부족해 10km쯤 떨어진 남구나 울주군에서 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구별로 지금 하나씩 있긴 있는데 제가 막상 당장 사용하려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집 가까운 곳에 120만 명이 사는 울산 전체의 공공도서관은 11개로 중구가 1곳, 울주군이 2곳, 남구가 2곳, 동구가 1곳이고 5곳이 있는 북구를 제외하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공공도서관 수는 10만 2천 명당 1개꼴로 전국 평균 6만 6천 명당 1개에 비해 열악한 실정입니다. 장서 수도 부족해 1인당 책 수는 0.97권으로 전국 평균 1.34권을 밑돌며 전국 14위입니다. 더욱 중요한 늘어나는 장서 수는 울산은 해마다 12만 권으로 인구가 적은 제주보다도 3만 권이 적어 전국 최하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책인데 사실은 이제 책의 어떤 확충에 있어서 조금 많이 좀 외우기 위한 굉장히 열악한 편이죠. 시민들이 한 2km 정도의 거리에 도서관을 손쉽게 오갈 수 있는 그런 도서관들이 많이 생겨나서 정말 도서관 숫자가 늘어났으면 생각하고요. 시설 개선비는 더욱 부족해 대다수 도서관들은 시설이 낙후되고 주차장 등 부대 시설도 부족합니다. 산업수도 울산은 경제 분야에서는 약진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문화교육 욕구에 걸맞는 공공도서관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2013 제네시스 프라다의 발표회를 갖고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갔습니다. 2013 제네시스 프라다는 기존의 5000cc급 배기량의 GP500에 고객의 수요를 반영한 GP380 모델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KCC가 인테리어 전문 인터넷 쇼핑몰을 새롭게 단장하고 주요 인테리어 자재의 온라인 유통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객들은 매장을 찾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3D 입체 화면으로 침실과 거실 등 다양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살펴보고 주요 자재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동도시가스가 롯데카드와 업무 제휴를 맺고 다음 달 4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신용카드 자동 납부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경동도시가스는 고객 중심 경영의 하나로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용카드 자동 납부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S51 과학문화재단은 과학기술계 원료들의 경험과 지식을 해외에 전수하는 앙코르 코리아 프로젝트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재단은 이에 따라 한국경영기술연구원에 3억 원을 후원했으며 연구원은 지원 국가들에 필요한 맞춤식 프로젝트 개발과 은퇴 과학자의 해외 파견 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울산시당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내년도 울산 지역 국비 확보를 위해 장차관 초청 현안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 자리에는 울산 지역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의 장차관이 참석해 내년도 울산 지역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울산 지역 국비 사업으로는 동부가 오일허브 사업을 비롯해 1조 4천억 원 규모의 각종 현안 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주인 진장유통단지 사업조합이 오늘 윤종호 북구청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지를 논의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에 따라 윤 구청장 변호인단은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공판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 23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조합 측은 지난 7월에도 윤 구청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 문제를 논의했다가 결정을 보류한 바가 있어 이번 이사회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남부경찰서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끌어모은 뒤 잠적했다 자수한 51살 정모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고소한 5명 외에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대질 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알려진 20억 원 외에 추가 피해액을 파악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울산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WHO, 즉 세계보건기구가 인증하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임채현 박사는 이슈 리프트를 통해 울산 석유화학단지 인근의 원전 때문에 대형 사고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며 WHO의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통해 국제도시 이미지를 높이면 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대학교의 첨단 학생 생활강인 청운학사 기린관이 준공됐습니다. 울산대가 20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로 지은 기린관은 체력 단련실과 컴퓨터실 등을 갖추고 학생 690명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울산대학교의 기숙사는 5개로 늘었고 기숙사에 입주한 학생 수도 2,2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